34세, 35세, 그리고 두 번째 노화는 60. 60세, 그리고 세 번째 노화는 70.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탁탁탁 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탁탁탁 느껴지는 노화를 최대한 지연을 시키려면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밖에는 없다. 꾸준하게 관리하면 결국에 그 노화도 결국에는 확 변하지 않고 서서히 변할 듯 안 변할 듯 노화를 지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흔히 피부는 뭐 타고나야 된다, 아니다, 피부는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맞는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건강에서는 제대로 빼고 제대로 채우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막아주는 것만 제대로 기억을 하신다면 피부 건강은 딱 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유스키에는 선크림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안 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괜찮은가요? 자, 우리가 선라이트가 2018년도에 그때 한번 나오게 됐을 때 이 토마토 실험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오늘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플레이어에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직접 틀 수는 없으나 선크림을 바른 토마토랑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토마토를 놓고 직접적으로 열을 딱 쬐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기서 손가락을 쫙쫙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푹 늘어나고 과육이 그냥 분리가 될 정도로 이 안에는 다 빠졌습니다. 꼭지 보면 어때요? 네, 다 말랐어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토마토는요, 과육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탱탱합니다. 그래서 눌러도 어때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꼭지도 잘 촉촉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부 노화의 80%는 광노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광노화. 광노화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피부 노화의 지름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피부의 노화의 주범은 총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광노화. 광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 우리가 기후를 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노화는 뭐냐면 열노화입니다. 열노화. 우리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게 되면은 머리 뚜껑이 확 열리면서 열이 어디로 몰리죠? 얼굴과 이 위 상체로 오르게 되죠. 그러면 두피에서 식은땀도 살짝 나면서 이쪽에 열기가 오르게 되면은 흔히 탈모에 영향도 끼칠 뿐더러 얼굴에 열이 오르게 되면은 모공이 열리고 울그락 불그락 되는 이 얼굴이 어떻게 보이세요? 하얘 보이세요? 아니면 칙칙하고 뭔가 불그스름해 보이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열을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노화의 지름길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대에서 연구팀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이 피부의 그냥 정상적인 온도는 몇 도일까요? 38, 36.5도. 36.5도는 우리 체온. 피부의 이상적인 온도는 31도입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이 31도가 특히 우리 부산은 굉장히 또 여름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여름철에 31도의 이상적인 피부 기온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15분 동안 있게 되면 얼굴이 42도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42도까지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실제 이 진피층에 있는 단백질인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로 나올 만큼 열노화도 광노화 못지않게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광노화를 더 많이 가속화시키는 것도 바로 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열노화와 광노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노화는 뭘까요? 활성산소 노화. 오, 그것도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백리더님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그거 말고 식습관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당노화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당. 우리가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부가 빨리 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칙칙해지고 그게 뭐냐면 이 단백질이 실제로 변형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가 달달한 당이나 액상 과당이나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것도 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섭취를 했을 때 일어나는
광노화라는 원인의 주범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의 선크림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광노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 노화처럼 인체 그냥 섭리대로 그냥 어쩔 수가 없는 요인이지만 열노화랑 광노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줄 수 있는 선크림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트리플 디펜스 선마스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열노화 차단 실험까지도 이미 인증을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적외선 차단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요거 짜게 되면 메타 색깔이 나오는 보라 색깔을 만나볼 수가 있듯이 우리 이 선크림 가운데서는 굉장히 프리미엄급의 선세럼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희 라이브 때 인천 라이브 때 요거 들고 시연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요 제품이 전 나라 중에 한국에만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오셨던 리더분들이 다들 경험을 금치 못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딱 발랐을 때 투명한 에센스 같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케어 같으니까 이거 대체 언제 발라야 돼? 질문을 하고 과연 이게 자연 차단이 되는 거야? SPF가 몇이에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SPF 지수가 동일한 만큼 굉장히 강력한 차단제임에도 불구하고 발랐을 때나 느끼기에는 너무 이게 기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과 인기가 있었던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런데도 이 제품은 제형감이나 그 사용감 자체가 거의 기초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제품은 유기자차가 100%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민감한 피부 중에서도 눈시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약간의 따가운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기자차 선크림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용감 중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건강하신 피부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제품을 바른다면 난 조금 눈시림이 있다 하신다면 눈가 부위는 살짝 피하고 얼굴 전체적으로만 발라주는 것도 괜찮고요. 너무 그게 조금 자극이 된다 하시면 아예 퓨어마일드의 무기자차 100%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퓨어마일드랑 슈퍼데일리 두 가지는 가장 노멀한 제품인데 슈퍼데일리 같은 경우는 혼합 자차예요. 발랐을 때 우리가 크림을 굳이 안 바르고 요거만 발라도 굉장히 촉촉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촉촉하게 발림성이 좋은 선크림입니다. 크림 타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자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흔히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차단제로 열이 흡수가 돼서 쪼개지는 과정을 통해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 피부에서 흡수가 되면서 약간의 자극감이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무기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마카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울처럼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자외선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3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선크림이죠. 그거는 유기자외선 차단제. 그죠? 그리고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바르고 바로 나가도 상관이 없게끔 아예 필터 막을 씌워주는 차단제입니다. 그렇다면 요 제품은 무기와 유기가 같이 혼합이 됐다면 차단 능력은 어떨까요? 더 골고루 잘 흡수되는 것도 잘 차단을 할 수가 있고 바로바로 차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퓨어마일드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주말에는 화장하기 너무 귀찮아. 그쵸? 그래서 약간의 톤 보정만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톤업 기능이 있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나 따지자면 약간의 트러블성이어서 피부가 너무 민감해 하신다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제품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난 아예 촉촉한 거 좋아요 하시면 이 제품도 괜찮고 아예 나는 안티에이징이 되는 선크림을 좋아하시면 이 제품이 더 괜찮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차단의 그런 능력은 제가 이따가도 그 피부 생리학 시간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피부층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피층이 있고요. 만졌을 때 만져지는 진피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피하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되는 단계는 바로 이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중에 표피
표피와 진피층을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표피와 진피 중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가 좋아지려면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같이 돼야 된대요. 맞아요. 이너 뷰티, 아우터 뷰티가 함께였을 때 우리 피부는 더 건강하게 될 수가 있고, 그거를 실현하는 게 우리 뉴스킨의 브랜드의 철학이죠. 자, 근데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왜 영양분을 섭취를 제대로 하는 게 피부에게 좋을까 봤더니, 진피층에는 모세혈관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손에 딱 베었을 때 피가 나는 배임이 있고 피가 안 나는 얇은 배임이 있어요. 피가 난다라는 건 진피층까지 손상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 모세혈관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 우리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받아요. 근데 바로 이 진피층에는 모세혈관과 이 표피층의 맨 밑에 있는 기저층과 맞닿아 있는 게 기저층에서 세포 공장을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양분을 먹게 되면은 모세혈관을 통해 기저층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한 신진대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 또한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표피와 진피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표피층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 표피층은요, 얇기가 종이짝처럼 얇다라고 하는데 실제 센치로 따지자면 1mm 정도가 됩니다. 1mm. 1mm가 10개를 쌓여야 1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죠. 근데 이 얇은 표피층의 이 피부 조직은 우리 인체에서 어떤 기관과 장기들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외부 환경의 요소를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그런 장기도 피부밖에 없어요. 바로바로 변화가 되니까. 근데 이 피부층에 1mm 정도로 굉장히 얇은 피부층이 이렇게나 5가지나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맨 밑에 있는 기저층과 맨 위에 있는 각질층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따지면 빵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맨 밑에 있는 층은 세포를 계속해서 탄생을 시키는 표피 조직의 산부인과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기저층에서 탄생을 시키는 각질 세포는 항상 뭐랑 짝꿍으로 붙어 다니냐면 멜라닌 세포랑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우리 각질이 굉장히 두꺼운 피부는 피부가 칙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얼굴을 딱 보게 되시면, 새 걸로 딱 보게 되시면 어디 부위는 조금 거무튀튀하고 또 어디 부위는 좀 맑아 보이고 하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실제 각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멜라닌 세포 각질과 함께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색소 침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 보시면 가장 많이 부하를 받는 게 어디냐면 아무래도 색소를 맞닥뜨리는 기미잡티 부위인 이 나비존이 아마 제일 많이 그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입도 자꾸 닦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위에 있는 부분이라던가 뭐 눈가,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을 지우다 보니까 마찰이 굉장히 심한 여기 부위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각질과 멜라닌 세포와의 연관성도 역시 기저층을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저층을 이 표피 조직의 산부인과를 잘 가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잘 바르고 잘 씻고. 이 기저층에서 세포 공장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골든 타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시에서 2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는 잠을 잘 자야 숙면한 듯한 맑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게 이 공장 자체를 잘 활성화되게 잘 돌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저층을 위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유극층이 있는데 이 유극층이 굉장히 넓은 부위를 차지하죠. 그래서 갓 태어난 각질세포를 말랑말랑하게 영양분을 줘가지고 좀 키워주는 역할을 유극층에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과립층은 이제 딱딱하게 만들어가는 층이에요. 자, 근데 이 유극층에는 랑게르하스 세포라고 하나가 진짜 존재를 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 인체에서 감지를 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포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바이러스나 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 랑게란스 세포가 있는 유급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물질이 침투가 됐네? 그러면 요거를 바로 림프구에 연락을 하고 림프구에서 면역 시스템을 발동을 하는 그 단계를 바로 이 랑게란스가 있는 유급증에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과립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점수적으로 줄어들고 딱딱해지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립화라고 하는데요. 그 과립층은 실제 각하가 일어나게 되면서 죽어가는 층이 이때가 딱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층은 투명층인데요. 자, 투명층은 전체 피부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꼭 여기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손바닥, 발바닥. 손바닥, 발바닥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땀이 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는요. 손바닥, 발바닥은 멜라닌 색소가 올라가지 않아요. 흑인들을 보면 항상 색소는 다 까매도 손바닥, 발바닥만큼은 백인처럼 하얗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실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멜라닌 세포를 머금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하나가 딱 드는 생각이 있죠. 햇빛이 이제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앞으로 좀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손등에 잡티나 색소가 올라오기 굉장히 쉬운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연적으로 그냥 우리 인체를 활용해서 그냥 썬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바닥을 다 지나간 여름이지만 내년에는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투명층의 역할 중에 하나가 수분 흡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시게 되시면 10분만 있으면 손발이 다 띵띵 불어오릅니다. 그게 왜냐면 여기는 흡수를 하지 않는데 각질층에서 흡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부피 차이에 의해서 이게 약간 땡땡하게 불어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각질층 이거는 실제 피부가 흡수되는 층이죠. 이 각질층은요 페스츄리의 빵 형태로 여러 가지의 겹겹이 쌓아 올린 각질 세포가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기저층에서 세포를 탄생시켜서 맨 위까지 올라와서 떨어져 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는 턴오버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가 14일 그리고 14일을 머무르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28일의 턴오버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턴오버 과정의 주기를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미성인들이 다 28일의 주기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나이가 들고 실제 생활 습관이나 모든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기 다른 턴오버의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때의 기준은 28일 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탄생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계속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각질층에서 이상적인 수분 함유량이 20%라고 한다면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건성 피부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질층에서 하는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각질층을 다시 한번 확대를 시켜봤더니 이 안에는 건강한 피부 장벽이 있는 층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피부 장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화장품을 배울 때는 너무나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사실 이 피부 장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좀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냐면 코로나 때부터 아마 요걸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안 쓰던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 마스크 트러블이라는 나드름 뭐 이런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건강하지 못했던 피부 장벽을 가지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면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거를 많이 앓고 있고 여드름도 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장벽 크림이나 뭐 장벽 에센스 그래서 떠올랐던 게 이제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많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피부 장벽이 중요할까 봤더니 우리 피부 장벽은요 벽돌집처럼 벽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벽돌집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 안에 깨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아무리 수분크림을 첨벙첨벙하듯이 발라도 깨진 그 시멘트 사이사이로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싹 네 맞아요 휘휘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빈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딱 차단을 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손상된 피부 장벽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뭔가 이런 트러블이나 여러 가지의 뭐 붉어지는 증상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촉촉한 피부를 가지지만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가졌다면 나타나는 피부의 문제점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결과입니다. 네, 보셨더니 뭐 피부 건조함, 뭐 트러블, 뭐 간지러움, 홍조, 뭐 화장품 알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손상된 피부 장벽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구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봤더니요. 각질 세포랑 세포가 진질의 이 시멘트 구조가 있고 요거를 연결해주는 세포 교소체의 모세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약산성 보호막이라고 해서 피지와 플러스 균들이 있는 층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약산성 보호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기름 그게 바로 약산성 보호막이에요. 저희가 10대 때 피부가 딱 두 가지로 딱 나뉘게 되죠. 완전 건성 피부로 모공이 굉장히 촘촘한 피부 그리고 여드름도 나고 기름이 아주 철철철 넘치는 지성 피부가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름이 많고 지금 당장 피부 고민이 많아 보이겠지만 나중에 30년 뒤에 피부는 너가 위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피부 보호막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피부를 늙지 않도록 해줘요. 네, 그래서 노화가 쉽게 들쳐나오고 주름이 생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게끔 필름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자외선이 유입이 돼도 천연적으로 선크림의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개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개기름은 우리가 10대 있을 때는 피부 고민 때문에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면은 이것만큼 굉장히 고마운 개기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 자체가 기름막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지 플러스 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균이 유익균이 많은 상재균이 많은 상태냐 아니면 유해균이 많은 상태냐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유해균이 가장 많을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나기가 쉬운 환경이 되고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으면 어떠한 피부 상태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피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해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알칼리성의 환경.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이 피지막 자체를 무너뜨리기가 쉬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항상 겪죠. 아침 저녁 세안할 때. 세안할 때 이 재질막이 깨지기가 가장 쉬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의 환경일 때 유해균들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때는 뭐 모낭충들도 굉장히 쉽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 장벽을 일단 좋게 해주려면 그리고 피부를 일단 굉장히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면 세포간 지질에 있었던 시멘트를 좀 더 많이 단단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까 하면 각질 세포 자체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둘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먼저 해야 된다. 하긴 한다면? 각질 세포. 각질 세포. 오, 역시 똑똑하셔. 이건 자, 각질 세포는 이 자체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우리 수성의 역할을 하는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연 보습인자 같은 MMF와 여러 가지 천연 아미노산, 뭐 소듐 PCA나 뭐 젖산, 뭐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각질 세포고요. 세포간 지질은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세라마이드, 자유지방산,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세폴지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세포간 지질입니다. 즉 지용성 성분이 바로 이 세포간 지질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분과 이렇게 보습이 있어요. 수분은 적셔주는 역할, 적셔주는 역할이 먼저 있고 나서 보습이 돼야지 그게 맞는 과정이죠. 그쵸? 먼저 오일부터 넣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가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분 단계에서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서도 화장품에서도 가장 첫 단계로 사용하시는 것이 네, 맞아요. 수용성 성분이 스킨부터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일단은 적셔주는 역할. 그래서 각질 세포를 일단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보습의 역할을 세포간 지질의 시멘트 역할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네, 그렇게 설명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화장품을 조금 넘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화장품이랑 매칭을 시키면 참 좋죠. 뉴스킨 제품이랑, 그쵸? 근데 법적으로 이게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따가 힌트를 조금 드리고 힌트를 드리고 오늘은 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생활에서도 건강한 피부 장벽을 지킬 수 있는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수분인데 이 수분을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지만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 같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도 다 드시고 있는 게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은요, 수분 갈증을 가장 일으키기가 너무너무 쉽고 수분 갈증이 일어나면은 흔히 말해서 여드름성 피부는 카페인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악화되는 요인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수분을 갈증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피부에서 싹싹 마르니까 뭘 자꾸 내뿜어요? 유분과 기름을 내뿜을 수밖에 없고 또 카페인 자체가 코르티솔 호르몬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역시나 수분 탈수와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피선을 자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 체크 한번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지나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여배우들이 가장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추워도 이거 절대 안 킨대요. 한겨울에도 히터 안 킨대요. 네. 근데 전 히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히터 없이 못 살아. 근데 대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 추운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대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히터를 많이 쓴 날은 맞아요. 엄청 케어를 꼼꼼하게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엔 또 어때요? 에어컨을 많이 켜게 되면서 피부가 사계절을 경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서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다가 밖에 나가면 여름, 중간일 때는 봄, 가을을 겪게 되면서 피부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환절기를 계속 겪어가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이 습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즘에 갑자기 느껴지는 이 신체 피부의 변화를 조금 느끼시고 계세요? 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제 뭐 바디크림, 안 찾던 바디크림을 찾기 시작하고 허벅지나 엉덩이에 벌써부터 좀 가려운 증상이라던가 조금 건조함이 막 시작되고 손등, 발도 엄청 건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가을철에는 습도량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는 항상 가습기를 켜놓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습도 함량이 있어야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들뜬 각질은 보습제로 다독이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뉴스킨은 사실 필링 젤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쵸? 필링 젤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렇게 고마주 타입으로 되는 필링 젤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참 신기한 게 이 셀룰로즈라고 하는 그 성분이 그냥 피부에서도 각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때가 밀려나지만 오렌지 껍질에다가도 해봐도 때가 밀려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 성분 자체가 내 입자를 끌고 같이 떨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건 내 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불필요한 각질이라고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개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각질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근데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를 더 민감하고 피부 장벽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제로 충분히 다독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하게. 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려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진피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피는요, 진짜 피부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진피입니다. 진피는 자, 한번 손으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진피는 딱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 구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팔짱을 끼신 딱 요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진피의 9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가득가득 묶여주고 있는 게 엘라스틴입니다. 근데 20대 피부, 30대 피부, 40대 피부, 50대 피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짱짱하게 있는 피부에서 20대 중반부터 콜라겐 그거가 감소되기 시작하죠. 엘라스틴이 점점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끊어져 나가는데 이 끊어져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주름입니다. 주름, 잔주름을 만드는 것도 결국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활동량이 점점 없어지고 끊어져 나갔을 때 생겨나는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콜라겐은 피부를 지지하는 층이고 엘라스틴은 우리가 볼을 쭉 잡아당겼을 때 딱 났을 때 바로 돌아오는 탄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피부 자체 구조가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밖에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기질이 가득하게 쌓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진피층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맨 위에 있는 표피층에서 각질층은 두터워질까요? 얇아질까요? 두터워져요. 그래서 노화된 피부를 딱 보시면 두꺼워요. 좀 텁텁해 보이는, 뭐라고 얘기하죠? 좀 투명하지 못하고 약간은 두텁다라는 느낌이 더 들고 그리고 광노화가 많이 진행된 피부일수록 그게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피층이 얇아지다 보니까 콜라겐 엘라스틴 자꾸 빠지는데 그 위에 두터운 각질들만 많이 쌓여가는 피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한 80%의 원인이 되는 광노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노화가 이 자외선이 UVA와 UVB로 그리고 UVC로 종류가 이루어져 있는데 UVA 같은 경우는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사시사철 늘상 있는 함께하는 자외선이라고 해서 생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문제. 오늘처럼 약간 이런 흐린 날씨에는 굳이 선크림 안 발라도 되지 않아요?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커튼 잘 치면은 그럼 좀 안전하지 않나요? 창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이 UVA입니다. 그리고 흐린 날일수록 구름에서 반사판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자외선도 UVA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스키장을 가서도 흰 눈밭에서 있다 보면 얼굴이 하얘져요, 까매져요? 그래도 탑니다. 그것도 역시 UVA의 생활 자외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에 이상하게 동남아 갔다 오고 나면은 항상 어딘가 모르게 조금 촌스럽게 태우티가 나요. 그쵸?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너 어디 갔다 왔지? 이런 느낌이 나요. 특히 바캉스에 갔다 오거나 어디 동남아 여행 갔다 오시면 근데 그런 자외선은 또 종류가 또 다릅니다. 그 자외선은 UVB입니다. UVB의 역할은 표피층만 건들지만 굉장히 촌스럽게 색소 침착을 일으키면서 일광 화상처럼 반짝이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짧지만 강도가 세요. 그래서 일광 화상처럼 우리 바캉스 갔다 오시면 그 하다못해 태우다못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자외선이 바로 UVB예요. 그래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보니까 피부 깊이 영향을 미치는 UVA는 주름 탄력 저하를 일으키는 진피층을 투과를 하고 UVB는 피부 화상과 홍반, 색소 침착과 그을림을 남기는 게 UVB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선크림을 선택할 때도 이제 UVA와 UVB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을 봤을 때 SPF 지수가 있고 PA 지수가 있어요. SPF 지수는 UVB를 차단하는 걸 뜻합니다. 즉 여름 자외선, 그렇죠? 그리고 UVA는
사시사철 늘상 있는 생활 자외선을 차단하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날씨가 올 여름만 해도 굉장히 이상해졌다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거의 여름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그렇다면 UVB나 UVA 상관없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챙겨야 돼요. 예전에는 UVB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5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면 이제는 여름이 너무 길어지고 자외선이 너무나 강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체크해서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자외선 차단 능력은 SPF 지수는 국내에서 가이드상 50이 가장 최고 농도예요. 근데 멀리 지중해 쪽으로 가시면 뭐 100 이상도 넘는 데가 있지만 그거는 그 나라 국가에서 합의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60이어도 50 플러스로밖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래서 SPF 50으로 봤을 때 한 몇 시간 정도를 차단할 수 있나 봤더니 12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UVA는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차단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한번 딱 바르고 자유롭게 다니면 왜 자꾸 내 피부는 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차단 능력은 정확하게 선크림을 2마디 정도 발랐을 때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발랐을 때입니다. 실제 그렇게 바르게 되면은 얼굴이 희번덕해져가지고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얼굴에 채워지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은 여름이나 특히 스포츠 우리 아까 하실 때는 등산 가시거나 하실 때는 그럴 때는 아예 갖고 가셔서 2-3시간마다 한 번씩 더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그리고 정말 그건 너무 힘들다 이미 화장을 했다 하시면 화장을 한 상태였다면 우리 쿠션이라도 조금씩 바르면서 차단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봤는데 내용을 굉장히 쉽게 풀었지만 어렵진 않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마치고 마치는 거 아니에요. 2부 순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남았는데 끊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끊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부 구조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바로 가을철 스킨케어 들어가기 전에 여드름이라는 게 왜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표피층에서 딱 보시면 피지선이 표피에 있어요? 진피에 있어요? 진피층에 있었어요. 진피층에서 피지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피지는요 스트레스와 호르몬 그리고 먹는 것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피지선에서 피지가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각질층에 각질이 계속 두껍게 쌓여요. 근데 피지가 있어요. 이걸 뚫고 나오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쌓이죠. 쌓이는데 이 위에 각질 정리가 안 되면 이 밑에서 어떻게 돼요? 뚫고 나오면서 올라오는 게 화이트헤드예요. 그리고 거기서 균이 아크네균과 만나면 생겨나는 게 여드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드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는 습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여드름은요. 제가 전전 회사에 있을 때 피부과 원장님이 그 화장품 회사에서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원장님께서 여드름 환자를 많이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여드름이 생겨나고 어떤 처리를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손으로 만드는 셀프메이드 트러블이 가장 많대요. 실제로 본인은 이제 여드름을 딱 보면 바로 이제 이거는 손으로 만져진 거다. 균들이 이거 번진 거다라는 게 이제 바로바로 파악이 된대요.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내공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추천해드리는 거는 거기서 이제 활용하는 약품이나 이런 걸 추천해드리겠지만 별거 없이 정말 굳이나 약이나 이런 거를 처방받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손으로 그냥 만지지 않는 거, 터뜨리지 않는 거, 그리고 수분 제품 사용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보습 제품을 아예 빼놓지 않는 거. 왜냐면 수분이 없으면 자꾸
자꾸 유분을 방출하게 되니까 피지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러블의 그 여드름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적인 영향이 워낙 큰 부분이에요. 탈모 마냥.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라면 아예 그냥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는 게 아예 좋고, 내가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면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제품을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약간 화장품 유목민처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어떨까요? 그래서 요즘 30대들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거 썼다가 안 맞는 것 같아, 저거 썼다가 안 맞는 것 같아 하시면 결국엔 고딩들이 이 잘 맞는 제품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피부는 점점 장벽은 계속 손상이 되고 약해지고 거기에 노화까지 같이 온다. 그럼 이제 주름부터 생기는데 주름 개선을 시키고요. 또 안티에이징 제품을 쓰면은 그건 또 어때요? 유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수산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요즘에 또 나오는 뷰티 디바이스들이 이 잔열감을 낮추지 않으면 오히려 기미잡티가 굉장히 심해지는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피부 상태에서는 1단계의 그 타사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 유스킨 제품 말고 타사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개인마다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 제품과 같이 매칭되는 제품을 따로 그쪽 제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카운셀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트러블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계속 좋아지고 화장품은 너무너무 좋게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피부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을철에서 조금 지켜나갈 수 있는 안티에이징의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번 달에 제가 계속했던 제품의 강의는 바로 트루페이스였어요. 네, 이 트루페이스 라인은요, 뉴스킨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으로 노화를 딱 타겟팅을 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기도 같이 듣고 있네요. 네. 여러모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성분은 스킨케어와 건기식을 다 포괄하는 유스킨만의 독창적인 접근 방법에서 실천된 그런 특화된 성분이다 보니까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도 이 네 가지의 풀 패키지 라인이 굉장히 피부 안티에이징에는 포커싱이 딱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딱 노화 지연에, 그러니까 노화에다가 초점을 맞춘 라인이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하신 항산화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혹시나 찾게 되신다면은 이 제품 안에 있는 라인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만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 에센스랑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히 20, 30대들이 초기 안티에이징을 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 바로 이 프라이밍 솔루션 제품이에요. 우리 흔히 저희 유스킨 제품 말고도 타사 제품을 딱 보시면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부스팅 에센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의 이름을 제가 거론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설화수는 윤주 에센스, 뭐 헤라에서는 셀 에센스, 숨에서는 뭐 시크릿 에센스, 뭐 후에서는 비첩 순한 에센스. 네, 이런 제품들 제가 다 교육했던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것을 끌어당겨주고, 그 제품이 토너랑 똑같은 물 타입인데도 왜 비싸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라고 했더니 그 안에는 성분 자체가 토너랑은 좀 다른 성분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항산화 영양을 굉장히 많이 주는 고가의 원료, 그리고 점성이나 제형감도 토너보다는 조금 더 쫀쫀하면서도 한 번만 딱 발라도 토너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보습감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이랑 가격대를 견주어봤을 때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저는 뉴스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제품이라고요. 이 정도의 함량과 이 정도의 제품의 컨셉을 갖춘 제품이 4만 원대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요거 딱 써봤을 때 향을 맡게 되면 여러분 딱 고가의 향이 딱 흐르지 않아요? 명품 향이 딱 흐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장미향처럼 살짝 나는 그 향이 웬만한
요런 타입의 만약에 내가 에센스 형태로 된 미스트를 만약에 다른 데서 산다면 적어도 가격이 20만 원대 이상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제품들은 뭐 아모레퍼시픽의 하이엔드 라인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녹차 항산 영양소를 담았던 제품들도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실제로 발라본 사용감은 그런 제품이랑은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느낌이었어요. 발랐을 때 저는 이런 물타입을 발랐을 때 쫀쫀하고 딱 잡아주고 호르몬 마냥 딱 느낌을 딱 주는 거는 역대급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미스트로 뿌리지 마시고 화장솜에 정확하게 가이드대로 한번 딱 써보시면은 화장 딱 닿을 때마다 마찰이 딱 될 때마다 쫀쫀하게 피부를 딱 잡아준다, 피팅이 된다 라는 느낌을 이 제품 자체 하나만으로도 딱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바르고 나서 이 프라이 이밍 솔루션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우리 티가이덴 물질에 들어가는 항산화 영양소는 물론이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15가지의 아미노산 복합체가 들어가 있고 프레모신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팀 플레이어의 역할로서 이 다음 단계에 오는 제품들을 어떻게 해요? 쫙쫙 끌어당겨서 훨씬 더 추가력이 좋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가볍고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20, 30대 분들 딱 안티에이징의 초기 제품으로 적합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니프팅 크림이 굉장히 어때요? 무겁고 보습력 굉장히 진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이 제품을 한두 번 정도 덧바르고 나서 그 피부 타입에 맞는 크림을 쓰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라인 코렉터 제가 지난달에 여기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 날에 해운대에서 그 교육 잡힌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 교육을 똑같이 했는데 그때 여기 이제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려 보이셨어요. 그래서 요새 하나 설명하고 나는데 라인 프로젝트 얘기를 하자마자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고개를 너무너무 끄덕이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라인 프로젝트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본인은 지금 사용한 지 한 8년에서 9년 차가 됐는데 이걸 얼굴 전체로 쓰시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근데요 프로님 제 나이가 45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 이거는 살아있는 임상이다. 정말. 그래서 그때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이걸 끊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확실하게 쓰니까 정말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던 그분의 모습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딱 교육을 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갈바닉을 목에 걸고 다니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갈바닉을 갈바닉 전용 젤로만 일주일에 한두 번 쓰기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라인 컬러까지 같이 쓰려면 정말 어느 정도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해놓고 가자마자 그냥 사용한 다음에 바로바로 따다다닥 쓰겠다라고 정리가 돼야지만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력을 다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얼굴에 발라도 된다라는 사용 가이드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라인 코렉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을 하시다가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떤 분들은 약간의 뭐가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이게 가볍지 않아요. 왜냐? 주름 부위에 스탑 부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냥 개인에 대한 사례는 다 적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먼저 하신 다음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요즘에 팔자 주름에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센스 울트라나 에센스 울트라 업 리프팅 크림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요 두 가지가 2024년도에 임상을 해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오늘 윈윈그룹과 함께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별로 의미가 없나요? 네. 자, 그리고 요
울트라 에센스 같은 경우는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해서 보통 뭐 안티에이징, 항산화 에센스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중에 다 들어보셨을 성분이에요. 녹차, 카테킨, 뭐 비타민 E, 비타민 뭐 E, C 다 들어보셨을 성분인데 보통 이렇게 단독 성분만 넣어도 효과가 좋아 하는데 5가지가 함께 들어갔다라는 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폭발한다 라고 설명을 예를 들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진정 성분과 활성 성분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울트라 에센스는 캡슐 하나의 양이 굉장히 적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팔자주름 리프트 효과가 34%입니다.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요 정도 수치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나왔다는 게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제품이 달라서가 또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2023년 11월에 다시 한번 결과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수치를 저도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 진짜 대단한 수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네, 팔자주름 부위. 자 그리고 뭐 100점은 이제 기본값, 디폴트. 그리고 탄력 개선을 보시면 이 트루페이스 울트라 에센스는 얼굴 전체예요. 그쵸? 얼굴 전체 쓰는 건데 흔히 말해서 이 제품은 얼굴 윤곽을 살려주기 굉장히 좋아요. 윤곽. 근데 윤곽을 살려주기도 좋은데 눈가에도 이렇게나 리프팅이 될 정도면 당연히 윤곽은 기본이다 라고 설명을 좀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 밑 리프팅 효과가 제일 효과가 컸어요. 28.1%. 자, 그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고 또 탄력 보호막을 정확하게 쳐주는 마무리 단계에 쓸 수 있는 업리프팅 크림 한번 볼게요. 네, 이 제품은요 보습력이 굉장히 특별하게 좋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피지 구조랑 거의 동일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성 스쿠알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질막의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피지와 흡사한 구조감을 갖고 있는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바로 날아가는 수분감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로운 보습감 자체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항산화 성분도 역시나 당연히 넣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습 지수 효과도 굉장히 지속력이 짱짱합니다. 근데 이 제품마저도 크림만 단일 품목으로 썼을 때도 이렇게 보습 효과가 지속이 되는 게 엄청나고요. 그리고 크림만 단독으로 썼을 때도 앞면 리프트 효과가 3.2도가 리프트 업이 된다는 효과도 2023년 11월 달에 나왔던 임상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100점은 이제 기별도 안 가요. 네, 100% 네, 탄력 개선 되는 수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나 이미 과학적 증명이 된 제품인데 그래서 이 제품이 과연 유스케에서 가장 이 근본적으로 여기에만 초점화를 맞춘 제품인데 그래서 이게 가격이 대체 얼마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의 가격은 오히려 트루페이스 라인인데 이 정도의 가격은 진짜 왜 말씀을 되게 합리적이고 너무나 비싸지 않은 정도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업리프팅 크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습감과 탄력감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치고 10만원대 가격대에 있는 크림을 찾아보질 못해요. 네. 거의 보통 20-30만원대에 있는 영양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제품을 이런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루페이스 라인 콜렉터 같은 경우도 30ml지만 이거 쓰게 되면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정규 금액으로 6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제품들 보면은 뭐 당연히 뉴스케는 한 획을 그은 뭐 180도 라인 너무 좋죠. 다 좋지만 트루페이스 라인은 사실 나만 좋다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라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느낌이 드는 라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라인 브레이커는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좋지만
이 제품은 뭐랑 같이 했을 때? 맞아요. 이 제품의 극성이 양전화예요. 그래서 3번 전류랑 같이 만났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콜라겐이 이미 콜라겐 전구 물질의 펩타이드 2종이 쓰였지만 거기에다 미세 전류와 함께 만나면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 제품을 그때 당시에 주름다림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던 만큼 굉장히 효과는 짱짱했던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제가 미처 못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달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절기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피부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다음 달에 더 빛나는 얼굴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